네, 7월 한 달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운 날씨만큼이나 이제 올해 하반기 청약 시장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최근 청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또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청약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하반기에 강남권 청약 일정이 몰리면서 역대급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청약 시장 움직임과 또 부동산 정보 함께 짚어보시죠.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청약 시장 먼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지금 뭐 이제 하반기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근데 최근에 이 청약 취소나 지연 소식이 들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일 아닌 겁니까?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어요. 네, 아무래도 글쎄. 별일이 아니면 짚질 않겠죠. 네, 이 지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수요자들이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래요? 무주택자라든지 또 이제 주택 가격 뭐 이런 것들은 공급하고도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그 취소나 지연 소식 때문에 공급에 대한 그 불안 요인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전 청약, 그러니까 청약을 하기 전에 그 청약보다 앞선 청약이 1,739 구가구 정도가 이게 취소가 현재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된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그 공급 물량들이 축소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공 분양 중에 본 청약 이제 지연된 단지가 82개 단지가 돼요. 물량 자체가 네.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지연이나 취소 얘기만 이제 들으셔가지고 그런데 물량을 들으시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청약 지연되는 단지가 82개 단지인데 43,500가구가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 공급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예,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청약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공급에 대한 취소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우려가 또 집값 상승세에 있는 상황에서 또 취소가 되는 물량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연돼서 향후에 어떤 사업이 뭐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예. 이 지연된 기간만큼 지금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대한 그 불안감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신고가 소식도 막 일어나고 있고 공급 물량은 또 부족하다라고 그러지, 또 신규되는 분양가나 또 공공 분양 안에서도 공사비 때문에 분양가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런 심리가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분양가 너무 비싸다고는 합니다만 또 서울 아파트 그 매매 가격 오름세를 보면은 어쩜 또 지금이 가장 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최근에 또 얼죽신 소장님이 싫어하는 줄임말,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에 보면은 구축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서울 특히 신축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잖아요. 네. 이거 얼죽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얼죽신. 영어가 좀 그렇죠. 네. 원래는 얼주가에서 유래된 건데. 한여름에 지금 뭐 얼어 죽을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요즘 뭐 기사 제목들 이렇게 뽑으니까 뭐 얘기 드리는데 이 뭐 얼어 죽어도 뭐 이런 거보다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세 뭐 그리고 선호도가 높다. 선호도가 엄청 높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세대층이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지금 선호도가 높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의 구매층이 가장 그 뭐 활발하게 또 구매를 하고 구매에 대한 그 여력들, 뭐 소위 말하는 큰 손이라고 불리고 있는 세대가 MZ 세대예요. 예. 여기가 이제 그 매매 비율을 보면 20대, 30대가 약 한 30% 가까이 매입을 하거든요. 이분들 신축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그 어떤 뭐 주택을 마련한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에 오랫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그냥 주택 가격도 오르고 뭐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런 구조인데 요즘 분들 신상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휴대폰 바꾸는 시기도 아마 소장님하고 저는 좀 오랫동안 쓰는 편인데 젊은 층들은 새 모델이 나오면 자주 바꾸기도 하고요. 송 대표님은 젊으신 분이 왜 그러세요? MG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아주 끝차를 타긴 끝자락에? 하는데. 네, 그런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산다든지 옷이나 어떤 다른 물건들을 살 때도 이 MZ 세대들은 신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이 또 자극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 신축에 대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권 여기도 신축 단지인데 피가 한 10억 정도 붙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예전에 그 명품 보면 리셀 같은 그런 상황이죠. 예, 내가 분양을 예, 받고 예. 이런 물량들을 판매를 하는 거니까 이게 10억 정도가 붙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 가격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아파트의 거래량들 안에서 상승 거래가 약 한 50% 가까운 수준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1월보다는 한 11%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되는 것 중에 상승 거래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거 가격이 높으면은 안 팔려야 되는데 고분양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계속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 미분양 났던 것들도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축에 대한 아파트 프리미엄 그리고 뭐 청약 시장과 분양 시장 안에서도 결국 이게 이제 신축 물량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청약 과열, 뭐 열기,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관심, 그래서 이런 얼죽신 뭐 이런 뭐 단어가 좀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당연히 새 집에 살고 싶은 거야 누구나 네. 바라는 바죠. 네. 다만 이제 좀 그거 젊은 분들은 훨씬 더 그쪽에 적극적으로 가는 거고 네. 조금 이제 제 또래들은 뭐 귀찮기도 하고 뭐 형편이 안 되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신축 아파트가 네. 다 좋은 게 아닌 게 의외로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새 집인데 하자가 네. 만만찮다고 요즘.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이게 더 뚜껑 열리고 열을 받는 거는 가격은 비싸졌으면은 글쎄. 이게 좀 그레이드가 올라가야 예. 되는데 오히려 하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신축 아파트 안에서도 지금 하자 건수 2016년에 그때 당시만 해도 하자가 69건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2021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가 아니라 네 자릿수 7,686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물론 이 하자 점검을 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이런 뭐 물량 자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하자 점검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는 거, 뭐 저런 부분들 뭐 크게 뭐 저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뭐 이렇게 크랙이 발생된 그런 부분들도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불량이 되는 것들 네. 정말 위험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지금 천장에서 물이 새는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 저 완전히 물이 다 쏟아진 그런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물량들, 뭐 이런 것들, 방바닥에 뭐 물병이나 뭘 병 하나 세워놨더만 딜딜 굴러가잖아요. 예, 그리고 물 저 정도 네. 쏟아졌다면 화장실 가서 샤워 안 해도 되고 저기 서서 샤워해도 될 정도잖아요. 예, 그 엄청난 문제인 거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것도 네. 좀 뭐랄까 고층으로 짓기는 지었고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한다 해도 네. 한계가 있는데 네. 아니 차 세워놓고 나올 수가 없으면 그게 무슨 주차장입니까? 아폭이야. 전부 썬루프로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예, 그것도 좀 문제더라고요. 옵션을 꼭 추가해야겠네요. 썬루프. 안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차도 좀 커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요즘 아주 맞춰가지고. 전반적으로 차들이 뭐 벌크해지는데 예, 요 뭐 주차 공간은 좁아지니 그렇죠. 문 열다 보면은 문콕은 예사고 예. 일단 나오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그 기간 안에서 팬데믹 상황 안에서 아무래도 뭐 점검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예. 그 기간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상당 부분 늘어나다 보니까 의사소통에 좀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뭐 국내 분 우리 내국인들이 거의 안 보인다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는. 뭐 공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팝하고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글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죠. 거기에다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신규 채용을 덜하고 그다음에 그 건설 관련된 인력들이 고령화가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지금 이 건설 업계 분양가나 뭐 청약, 열기 뭐 이렇게 아파트 파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값에 맞는 여기 이제 앞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많이 들어오는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 시공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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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뭐 청약 이게 앞둔 그런 단지들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에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이때 로또라 불리는 청약들이 있다면서요. 네, 이런 물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올 예.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반기에 이 분양 소위 말하는 뭐 자막에도 나온 것처럼 대여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강남구의 분양 물량이 한 15,000가구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 새로 보면 한 12배 정도 올라간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그 단지들 보면 서초구 에 있는 뭐 방배동, 그다음에 반포동에 있는 저곳 같은 경우는 시세가 한 10억, 그다음에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탄역에 있는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한때 이슈가 많이 됐던 곳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격 보면 1,388만 원이라면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한 30평대는 뭐 한 4억대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로또 청약에 당첨되신 그 분들은 뭐 기뻐하겠지만 그만큼 청약에 진입 그 문은 굉장히 좁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송 대표님 기본적으로 저 무슨 로또 청약이라는 네. 이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청약 들어갔다가 되면은 네. 이거는 그냥 뭐 시세 차익이 몇 억씩 나온다 네. 하는 이 제도 자체가 네.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네. 사실 폐지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네. 그러게요.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뭐 폐지 예. 뭐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르지 않냐라고 지금 생각하는 판단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이 과거랑은 좀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아까도 얘기한 그 아파트의 질이 당연히 그렇죠. 하자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네. 예. 뭐 가격이 높아지면 예. 알아서 수요자들은 예. 이탈하고 안 사게 되거든요. 예. 근데 어떤 특정 지역에 이런 로또 단지를 하다 보니까 그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저 로또 단지만 계속 바라보고 글쎄. 내 집 네. 마련도 안 하고 안 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뭐 전세 가격이 오르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뭐 청약 제도에 대한 그 부분들, 뭐 선분양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런 로또 청약이 발생되는 분양가 상한제, 뭐 저런 부분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일정 부분은 좀 뭐 없어져야 되는 제도 아닌가 뭐 그렇게 도대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당연하게 이렇게 형성되는 가격이고 네. 비싸면 비싼 만큼 품질이 따라주는 거고 그렇죠. 비싸야 할 자리에 싼 아파트가 공급됐다면 그거는 뭐 비 오는 날 어디 모텔 가서 자야 되고 이런 판에 네. 뭔 놈의 분양가 상한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보면은 네. 개입을 하면 뭔가 아유 근데 지금 이게 서초구 DH 방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는데도 평당 6,500? 네. 이게 그러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시세 차익 감안하면은. 뭐 주변에 이제 일부 그 네. 단지들 보면은 2013년에 준공된 롯데캐슬 아르떼라는 단지가 네. 있거든요. 거기가 현재 시세가 22년인데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주변 단지들 보면은 뭐 그 20억대 한 중반 정도 동일평형으로 보면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당 3.3제곱미터 그러니까 6,500만 원이라면 이게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가격이 눌린 건지 아닌지 뭐 예.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들로 점점 되다 보니까 이 뭐 가격은 뭐 시세 차익은 있다라고 하면서 관심도는 커지긴 하지만 6,500만 원이라는 분양가는 상당히 좀 그 다양한 수요자들이 봤을 땐 부담스럽다라고는 볼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분양가 상한제로 과연 눌린 효과가 있냐라는 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전 바로 공공 분양 좀 네. 여쭤볼게요. 이게 뭐 제가 민간 분양 지금 간단하게 네. 봤고 네. 또 특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공공 분양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공공 분양이 나오고 있는데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지금 우리가 제일 원하는 그 수방사 59제곱미터가 지금 전체 가구 수 중에서는 263가구 정도 됩니다. 사전 청약이 255가구 되다 보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천하고 수원, 의왕 뭐 이런 지역에서도 본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하반기에 본청약 물량이 한 5,800가구 정도 되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수방사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그다음에 본청약 이런 부분들 다 빼고 나면은 물량이 39가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그 인천이라든지 수원, 의왕 뭐 이런 곳들도 앞으로 지금 사전 청약들도 계속 지연되고 뭐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요 그 본 청약이 예정되는 단지는 그 본인하고 맞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청약 신청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것도 한번 여쭤는 봐야 되겠네요. 지금 아파트만 살피고 뭐 강남만 살핍니다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지금 빌라 말이에요. 네. 빌라. 전세 사기 이후에 조금 어쨌거나 그 좀 힘들어진 분야 아닙니까? 여기 오히려 거래가 확 줄고 해서 네. 여기서 또 무슨 역전세난 우려 얘기도 나오던데. 네, 지금 그 다음 달 네. 이제 계약갱신 청구일이 만료되는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역전세가 좀 뚜렷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빌라에 대한 그 기피 현상들이 지금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아파트에 대한 그 기피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주택 경기가 회복되다 보니까 빌라라는 상품 자체가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빌라라는 상품도 저점 매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조금 어떤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자극이 되면서 지금 빌라에 대한 경매 건수도 추이를 보면은 3월이 지나고 나서 4월, 5월부터는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상반기에 보증 사고에 대한 규모가 2조 7천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역전세가 일어나는 그 사업지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거래 건수가 늘어나는 뭐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비아파트 상품 이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